안녕하세요. 우리 동네 국어쌤 우동쌤입니다. 국어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이렇게 공부한다. 그 네 번째 시간 제 4장입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낯선 지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요거 중요합니다. 요즘은 이 중학교 국어 시험에도 낯선 지문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뭐 이렇게 교과서에 없는 내용이 이렇게 지문으로 나와서 이걸 읽고 문제를 풀어라 하는 문제는 많지 않지만 뭐 다음 중 뭐 이 내용에 맞는 것을 골라라 할 때 1, 2, 3, 4, 5번 보기가 여러분이 처음 보는 뭐 시나 그런 내용들이 선택지로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시에서 의인법이 쓰였는데 똑같은 의인법이 쓰인 시를 또 5개 중에 골라야 하는데 문제는 그 1번부터 5번까지 나와 있는 작품들이 내가 모르는 작품들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아무리 의인법을 잘 알고 있다 하더라도 적용을 시킬 방법을 모르면 틀릴 수밖에 없는, 고민할 수밖에 없는 요즘 그런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릴 것 없이 국어 교과서에 있는 글이 전부가 아니다. 워낙 낯선 지문들이 자주 등장하기 때문에 많은 글을 읽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저 또한 공감입니다. 진짜 뭐 학년이 올라갈수록 낯선 지문이 등장하는 게 이제 너무나 자연스러워져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는 방법은 예전 같으면 그냥 무조건 독서 많이 하세요. 이제 우리가 독서라고 하면 소설, 그저 소설 많이 읽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요즘은 이렇게 소설만 많이 읽어서는 이런 문제를 대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독서가 아니라 글 읽기, 그것도 꾸준한 글 읽기, 가리지 말고 읽으세요. 그러니까 뭐 소설뿐만 아니라 시도 읽으시고 특히 요즘은 비문학이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뭐 여러분 뭐 집에 신문 있으면 신문 아니면 인터넷으로 여러 가지 검색하시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기사들 뭐 칼럼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실은 두루두루 읽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그 낯선 지문을 다 뭐 읽고 분석하라는 게 아니라 시험에 어떤 낯선 글이 나오더라도 우리 흔한 말로 쫄지 않으면 되거든요. 나 이거 몰라, 이거 처음 봐. 쪼는 순간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당당하게. 그런 당당함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글을 읽어야 한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낯선 지문이 나오면 오히려 반가워해요. 호기심. 우와, 여기 되게 재밌는 내용이 있어. 와, 이런 것도 있구나. 뭐 하면서 오히려 호기심을 갖고 막 읽으려고 하니까 쉽게 내용 파악을 하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이제 좀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렇게 위축되다 보니까 나 몰라, 이거 어려워 하면서 틀리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겁니다. 즐기세요. 절대로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요것도 여러분이 힘들어 하시는 건데.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 강하더라. 사실 요즘 학교에서 뭐 주관식 서술형 문제가 100점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문제 문항수로 따지면 나 그냥 이거 한 문제 포기할래 할 수도 있겠지만 그 한 문제의 배점이 좀 높다 보니까 이거 서술형 문제 하나 내가 포기하면 객관식 2-3개가 그냥 날아가는 거야 라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걸 포기하자니 이게 또 연습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이제 굉장히 여러분이 갈등 상태에 놓이는데 사실 대부분의 학생들이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일단 첫 번째 쓰는 게 귀찮아서 싫다고 많이들 얘기하시는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절대로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습관이 되고요. 나중에 이게 사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우리 내신 성적 산출할 때 서술형 문제 많이 더 배점 높아질 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답형, 그냥 간단하게 단어 쓰는 주관식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뭐 이렇게 문장 여러 개 쓰는 서술형 문제 평상시에 꾸준히 연습을 많이 해 두셔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걸 왜 문제집에서 그럼 문제집 사서 다 풀어봐야 하나요?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시는데 여러분 교과서가 답입니다. 국어 교과서를 가지고도 여러분이 연습할 수 있습니다. 교과서 어디에? 학습활동에. 학습활동 보시면 다 주관식이죠? 그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 문제가 그대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일단 쓰는 것, 이 쓰기 위해선 내 생각이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생각 정리하는 거, 그걸 표현하는 거, 이 연습을 학습활동을 가지고 연습을 해 두시면 우리가 문제집에 나오는 주관식이나 서술형 예상 문제도 쉽게 풀 수 있고 이걸 연습해 두시면 학교에서 또 다른 서술형 문제가 나와도 내가 자신 있게 답을 쓸 수 있는 것이다. 제가 시험 대비를 시키려고 문제를 막 주면 사실은 성적이 좀 안 좋은 학생들은요 주관식 서술형 문제는 손도 안 대요. 그리고 다 별표를 해와요.
이거 왜 안 풀었어? 그러면 사실은 쓰기 귀찮아서 안 풀어온 건데 몰라요? 저 몰라서 못 풀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요, 틀려도 자기가 고민했던 내용들을 다 써와요. 그러니까 본문에 있는 내용이라도 뭐 밑줄 그어서 끌어당기는 게 아니라 그걸 다시 한번 적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작은 차이가 사실은 진짜 시험에서 서술형에서 어떤 얼마만큼의 감점을 받느냐, 이제 이 차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로 주관식 서술형 귀찮다고 넘어가시거나 대충 여기 답 있어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건 사실은 제가 여지껏 쭉 여러 가지 이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의 공통점 알려드리면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 부탁의 말씀이기도 한데,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무엇보다 실천에 강하다. 실천에 강하다. 자, 제가 지금부터 그 몇 가지 말을, 알려드릴 텐데, 그것의 공통적인 뜻이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언행일치,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이 속담 들어보셨나요? 부뚜막에 소금도 넣어야 짜다. 처음에는 우리가 습관을 만들지만 그 다음에는 습관이 우리를 만들더라. 제가 조금 조사해 봤습니다. 자, 이 말들의 공통점은 뭐냐? 습관, 실천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 가지 방법을 알려드려도 그 방법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거야. 다 알고 계시겠지요. 근데 사실 이것을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사실 그 차이거든요. 그래서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보면 작은 계획이라도 세워놓고 그것을 꼭 지키고 미루지 않으려고 하고, 설령 미뤄졌다 하더라도 그걸 그 다음날에도 지키려고 하는 그런 실천. 그러니까 문제도 꼭 풀어오고. 그래서 제가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겠지만 공부에 필요한 습관 딱 두 개를 한번 정리해봤는데, 첫 번째가 숙제 반드시 하기. 그게 학교 숙제든 학원 숙제든, 숙제를 숙제라고 생각하지 말고 숙제를 그냥 내가 해야 되는 공부라고 생각한다면 조금은 여러분도 생각이 바뀌지 않을까. 이거 숙제 꼭 해야 됩니다. 이건 복습이고 예습이 될 수도 있고 반복학습이기 때문에 숙제하는 습관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계획한 것을 미루지 않기. 그러니까 여러분 왜 시험 기간 되면 막 달력에다가 다이어리에다가 한 달치 4주치 3주치 계획을 막 세우시는데, 중요한 건 이제 계획은 누구나 세울 수 있지만 이것을 누가 미루지 않고 제 날짜에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 과한 계획 세우시면 안 되고요. 계획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점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날 내가 얼마만큼 목표를 이루었는지, 그리고 사실은 그날 공부한 것들을 적으실 때 구체적으로 적으시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국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늘 1단원 총 20문제 중에 15문제를 풀었다. 5문제를 못 풀었으니 다음 날로 미루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지킬 수 있는 만큼 계획을 만든 다음에 그것을 점검하는 것까지가 굉장히 필요한 습관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들 있지만 그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현실적으로 내게 지금 부족한 부분이 교과서인지 문제 푸는 건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신 다음에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국어 공부의 핵심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것은 꾸준함입니다. 국어는요, 어느 날 잡아서 많이 10시간씩 공부할 수는 없겠죠. 어느 날 잡아서 막 서너 시간씩 하는 것보다 매일 30분씩이라도 매일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 교과서 읽거나 몇 문제 풀어보는 것 꾸준히 하는 게 오히려 성적이나 실력을 쌓는데 훨씬 도움이 많이 됩니다. 가끔 학생들 보면 국어책 한 번도 안 펼치다가 시험 기간에 갑자기 몰아서 나 오늘 국어하는 날이야. 하루 종일 국어책만 읽고 문제만 푸는 경우가 있는데 잠깐 성적을 올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실력을 키우는 데 별로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국어 공부는 조금씩 매일 꾸준히 하는 게 가장 좋은 비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등학생들한테도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낯선 지문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관식 서술형 문제에 강해져야 한다는 거. 그 다음 무엇보다 실천에 강하다. 실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가슴속에 잘 새겨두시고 지금까지 알려드린 방법들, 비법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에게 현실적으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는 내용들이라고 저 우동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진짜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싶은 저의 마음을 잘 간직해 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